네, 문제의 우선순위 도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셨죠? 네. 우리 주변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 바로 이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문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의 긴급성과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아요. 즉, 중요하면서 긴급한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문제는 이후에 처리해도 큰 지장이 없잖아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선순위를 도출할 때는 중요하고 긴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제일 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도출할 때는 바로 중요하고 긴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하고 긴급한 거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바로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요하고 긴급한 이 부분이 바로 높은 부분이에요. 잊혀질 위험이 있는 문제. 네. 잊혀질 위험이 있는 문제가 바로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들을 이미 잘 활용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뭐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몸을 다치게 되면 어디로 가요? 바로 병원으로 가잖아요. 이런 문제는 저녁 식사라든가 어떤 뭐 스마트폰 이런 그 게임방 가서 하는 PC방 게임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당장 다쳤는데 병원 안 가고 피가 철철 나거나 뭐 어디가 부러져서 아픈데 밥 먹으러 가겠어요? 밥 때가 됐어도 다 집어치우고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하지만 이 일상생활 실제 그 생활 속에서 그런 건 응급 상황을 지금 말씀드렸지요. 그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도표에서처럼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 비상사태나 응급상태 이런 거는 누구나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문제를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쳐서 부러져서 병원 가야 돼. 이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딱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근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라든가 평생을 다녀야 하는 직업의 선택 이런 것들을 중요성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일에 들어가죠. 결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쵸?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평생 같이 해야 되는데 평생 사랑해야 되는데 평생 좋아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100년 해로, 예? 100년 해로. 다시 얘기하자면 1년지 계약은 100년을 간다. 1년 동안 계획한 것이 100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할 긴급한 문제의 범주에는 또 들어가기 어렵죠. 결혼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해야 돼. 이거 급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장 결혼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없잖아요. 이러면 긴급성에는 떨어지죠. 차라리 오히려 지금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메뉴를 고른다거나 당장 고장난 노트북을 고치는 것이 더 우선될 수가 있죠. 결혼보다도. 이렇듯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둘러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이 있는데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도표를 이제 더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하면서 긴급성이 높지만 중요성이 더 높은 거. 요건 명백한 최우선 문서. 그 다음에 긴급성도 낮고 중요성도 낮은 거. 후순위 후보, 잠재형 문제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성도 낮고 긴급성도 낮은 거. 후순위로 미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이상 추구형 문제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요. 중요성 낮음 작음, 중요성이 큼, 중요성이 높음, 낮음. 여기는 큼, 요 금자가 빠졌네요. 여기는 작음. 네, 이렇게 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 둘러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거냐? 이러한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의 경우를 보면 현재 영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 확충과 리모델링을 소홀하게 하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상해서 혹시 모를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보통 호텔 이런 데 보면은 시설이 상당히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다른 호텔 새로 또 생기면은 더 아주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추죠. 피트니스도 만들고 또 수영장도 만들고 바도 만들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또 시설 하나하나 침대 이부자리 침구 세트 또 우리가 식사하는 식당 메뉴들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다른 호텔에 안 가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문제를 예상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간과했을 때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면은 이건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 그게 중요해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드러난 문제점이 악화될수록 중요성하고 이 긴급성은 커진다는 거죠. 또한 그 잠재형 문제에는 미래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책과 더불어 실제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그런 대응책이 중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래에 태풍이 많이 왔죠. 태풍이 오면서 예보를 해요. 태풍의 그 강도, 크기, 방향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갈 건지 우리나라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서해로 갈 건지 동해로 갈 건지 관통을 할 건지 지금 서해로 한 번 왔고 관통은 다리다가 비켜가서 옆으로 한 번 가고 이렇게 큰 태풍들이 지금 두 개가 좌우로 훑고 지나갔어요. 피해를 많이 봤죠. 동해 살짝 지나가고 서해 쪽으로 가면서 서해 쪽은 그래도 피해가 좀 적었어요. 쪽으로 많이 밀려나서 이렇게 태풍 예보를 하는데 태풍이 분명히 오고 있어요. 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발생해서 지금 쫙 올라오고 있어요. 대비해라. 대비 안 했어요. 절단 나는 거죠. 대비를 했어요.
그만큼 손실이 적은 거죠. 대비를 해도 손실이 생기는데 대비를 안 하면은 큰 사고로 생기고 다 그냥 뭐 재산 다 파괴되고 그 복구하고 그러는데 몇 년씩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성하고 긴급성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한 잠재형 문제에 있어서는 미래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책과 더불어서 실제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대응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잠재형 문제의 경우에는 예방책과 더불어 대응책의 긴급성을 꼼꼼하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잠재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중요도와 긴급도의 기준에서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유 있게 초기 단계에서 잠재형 문제의 우선순위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우선순위 도출을 살펴봤는데요. 잠시 머리 좀 식혀볼까요? 퀴즈입니다. 바람이 가장 귀엽게 부는 동네는 어딜까요? 이거는 그냥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과제 퀴즈가 아니고요. 자, 5초 시간 한번 드려볼까요? 5, 4, 3, 2, 1. 분당. 아시겠죠? 네. 그 동네가 바람이 가장 귀엽게 부는 동네라고 합니다. 네, 아재 개그 한번 했어요. 교수님이. 예.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죠? 온라인 강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혼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을 리뷰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라는 것이 뭐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했고요. 문제의 정의를 보면은 있어야 할 모습과 바람직한 상태, 또 기대되는 결과인 목표와 현재의 모습과 예상되는 상태인 현상과의 차이, 이거 말씀드렸죠.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그랬어요. 다 문제의 유형에는 발생형 문제가 있고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생형 문제는 우리가 직면에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이미 일어난 문제를 얘기하고, 탐색형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잘해야 할 문제, 또 설정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으로 장래의 경영 전략을 생각하면서 미래 상황에 대응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의 긴급성과 중요성, 이 두 가지, 긴급성이나 중요성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긴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것부터 우선을 처리를 해야 된다. 또한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현재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확대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점이 악화될수록 중요성과 긴급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문제 해결 능력, 문제에 있어서 오늘 문제의 정의와 기본 요소에 대한 첫 번째 시간, 문제 이해하기, 문제 유형, 문제 우선 도출 이렇게 세 가지 챕터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